어디?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어디 71편이 맞죠? 네, 예, 일장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아, 일장. 그래요? 예, 초기 예. 국가?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1. 초기의 국가. 국가는 영토가 있고 사회를 규제하는 조직이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 있고 오래가는 국가는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국민은 공통된 언어와 도덕 관습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초기의 국가들은 작았고 모두 정복으로 생긴 결과였다. 이 국가들은 자원하는 결합으로 생겨나지 않았다. 정복하는 유목민들이 많은 국가를 세웠고 이들은 평화로운 목자나 정착한 농부들 위에 와락 덮쳐서 그들을 무찌르고 노예로 만들곤 했다. 정복의 결과로 생긴 그러한 국가들은 강제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다. 계급이 불가피했고 계급 투쟁은 늘 진자를 도태시켰다. 예, 질문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사냥하고, 이거를 헌터 게더러라고 그러는데, 사냥하고, 그 다음에 채소 수집하는 사람들 집단이 있다가, 강가에 칼리가스의 목적이 그거죠. 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강유역에 정착시키는 게 골이었죠. 예, 그 칼리가스티아 처음 왔을 때. 예, 근데 이렇게 정착해서 생사를 많이 하고, 뭐, 비어도 만들고, 비어도 발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산이 아주, 어, 성공적이었는데, 주위에 배고픈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이 사냥을 계속하고, 목축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와서 하나도 방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덮쳐가지고, 정복, 정복한 민족들이 됐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메리카 홍인의 북쪽 부족들은 진정한 국가 상태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 그들은 느슨한 부족 연맹, 아주 원시적 국가 형태를 지나서 발전하지 못했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접근은 이로쿼이 연방이었으나 이 여섯 민족의 집단은 결코 제대로 국가로서 활동한 적이 없고 현대의 국가 생활에 다음과 같은 어떤 필수인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다. 1. 사유재산의 획득과 상속. 2. 도시, 농업, 산업. 3. 유용한 길들인 동물. 4. 실용적 가족 조직. 이 홍인들은 모계 가족과 조카 상속을 고수하였다. 5. 분명한 영토. 6. 강력한 행정 우두머리. 7. 포로의 노예화. 포로를 양자, 양녀로 삼든지 학살했다. 8. 결정적인 정복. 여기 질문 있습니까? 홍인들은 모계 가족과 왜 조카 상속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음, 그 아들이 받는 게 아니고, 음, 조카가. 에, 할머니가 낳은 다른 아들한테 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번, 2번, 4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어 그게 지금 홍인들이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게. 없었죠. 그래서 예, 6번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홍인들한테 빠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예, 그래요. 음, 홍인들이 아시아에서 넘어간 게 기원전 한 8만 5천 년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근데 말 타고 다니면서 신나게 달리는 건 좋았는데 백인들이 와서 땅을 사고 팔고 그런다니까 왜 땅을 사고 파느냐 여태까지 마음대로 놀고 말 타고 다녔는데 예, 근데 이런 공공 토지 중국에는 어, 토지 소유가 없어요. 중국에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중국에는 개인 재산, 사유 재산 제도가 있긴 있는데 땅은 소유를 못 해요. 땅은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항상 건물을 지으려면 렌트를 임대를 받는다고 나라에서부터. 근데 어, 여기 시카고에 가면 거기 레이크 쇼 드라이브라는 길이 있어요. 거기 레이크가 있으니까 레이크 앞에 아마 초기에는 레이크가 개인의 사유 재산이 안 되었겠죠, 처음에.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니? 하이웨이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보이는데, 이거 자기 땅 아니니까 뭐 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엉터리로 된다고. 더럽게 예. 좀 올라왔어. 그래서, 어, 나는 홍콩에서 2000년대 초기에 거기 친구들이 저기 수 해 해안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해수욕가는 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비치가 있어서 모래사장 있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더니 전부 비닐 쓰레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 음, 그래서 홍콩에서는 피싱을 못 해요. 쓰레기가 걸려 들어오겠네. 쓰레기가 걸려 들어오고 저기 독극물이 뭐 아, 물에 퍼져 있고 그러니까 수영을 못 하고 기껏 한다는 게 1년에 한 번 그 보트 커누로 경쟁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 걸 1년에 한 번 하는데 하여튼 사유 재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환경 그냥 막 쓰레기처럼 막 버려요. 그러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유면은 자기 재산이니까 알뜰하게 거두는데 쓰레기 자기 뒷뜰에다가 누가 쓰레기를 막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러겠어요. 자기 재산을 잘 가꿀 텐데 이제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유 재산을 허락하지 않으면 환경 보호도 안 되고 음, 그래서 음,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엘리야하고 그 거기서, 바알파가 한참 싸우는데 바알은 사유 재산을 허락했고 허락하고, 유태인들은 야훼는 사유 재산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집단이 계속 싸우는데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엘리야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이라 어, 그 전쟁에서는 이겼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경제가 잘 발달되지 않으니까 경제가 발달된 사회한테 진다고 싸움이 아, 붙으면 예. 예. 그 후에 음.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
사유재산하고 왕이 나타나는 어느 게 먼저 좋은 질문인데 내가 예, 답은 예, 모르겠어요. 사유재산이 아마 먼저 나올 거예요. 예, 예. 말린 거 말린 음식물이 음, 어, 재산 캐피탈이 되죠. 말린 음식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살 무조건. 수 있으니까 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음, 사- 재산 축적이 없는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대신에 뭐 딸을 뭐 인질로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예, 원시 종족들이 그렇게 해결한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습니까? 7번이 좀 특이한 것 같네요. 포로의 노예화. 아까 없기 때문에 국가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7번? 7번. 예. 포로를 양자로 삼는. 노예화한 거는 어, 어,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귀족들의 부인들이 어, 처음에는 농사 짓는 거를 포도원을 가꾼다든지 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죽이지 말고 여기다 가서 씁시다. 이렇게 노예로. 해가지고 아마 시작이 됐겠죠. 근데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양자 양유로 삼은 거예요. 오히려. 그 중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니까, 어, 집사, 이게 예, 배퍼, 예, 거기에도 보니까, 영화. 예, 집사가 이제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 같아. 예, 그래요. 가르치고. 그리고 주인은 전쟁에 나가고. 주인은 그때. 전쟁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로마의 경우에 보면은 자꾸 뭐 외지를 정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투에 가서, 어, 싸우느라고 음, 싸우다가 죽죠. 음. 그러니까 일찍 죽으니까 자식을 못 남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또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을 낳을 기회가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예, 몇 년 동안 바깥에 나가 있고 어, 그다음에 또 여자들은 집에 있으면서 욕구는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예, 노예들하고 자식을 노예들하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러, 이래. 그러든지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 예. 질문 있습니까? 그래도 포로를 죽이는 어, 것보다는 인구가 노예로 늘어나고 만드는 게 편리하죠. 편리한 거. 그게 생산력이 발전한 거예요. 많잖아. 근데 현대인들은 노예 제도가 나쁘다, 나쁘다. 아니, 나쁜 거는 맞는데 더 나쁜 거는 노예, 그 항복한 놈들을 그냥 죽이는 거죠. 예. 인구가, 우수한 인구가 예. 늘어나질 그래서 않잖아요. 이게 한 사회가 그 경제 체제고 뭐 사회 체제고 간에 음, 한 점, 한 균형 상태에서 다른 균형 상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노예 제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질문 또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안 낳잖아요. 여자들이. 그거는 큰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 정부에서 앞으로, 어, 젊은 사람들 가정을 이루도록 서포트하도록 보조를 해야겠다. 보조를 하고 그럴 테니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러네요. 그렇겠죠. 그냥 있으면, 근데 지금 당장에는 좀 어두워요.
나라가 없어지겠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이를 너무 안 아, 낳아서. 세계 1등으로 뭐, 저, 스텔스 파이터도 만들고, 뭐, 탱커도 만들고 다 잘하긴 아, 잘하는데, 아, 정부에서 정책을 잘 못 쓴 거예요. 머리를 더 써서 자식을 낳는 거? 무슨 집값을, 집값을 낮추도록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아, 집을 못 사서 결혼을 못 하는 경우가 그래서 꽤나 집값이 너무 많죠. 비싸서 결혼을 못 하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한국은, 여기 미국도 사실은 조건이 똑같지만,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렌트를 하는데, 그렇죠. 한국은 시스템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전세 이런 걸 예, 해서 집을 못 전세 사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교육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아이를 못 낳아요. 음,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기 타이완에 갔을 때 음. 그때 젊은 교수가 그러잖아요. 아이를 하나 이상 기껏 해야 둘 이상 못 낳는다고 자기네들이. 교육비에 돈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키지 말고 여기 미국 사람들은 티네이저일 때 자식 낳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교육을 좀 너무 강요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네. 음, 근데 사돈을 우리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둘인데, 아, 이상하게 첫째 아이가 나이가 많아요. 13살, 14살. 그러게 이제 베이비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 중간에 뚝 비고. 음,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홍인들은 너무 민주적이었다. 그들은 좋은 정부를 가졌지만 그 정부는 실패하였다. 그들이 때이르게 더 진보된 백인의 문명에 부닥치지 않았더라면 결국 국가를 진화시켰을 것이다. 백인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정부 방법을 따르고 있었다. 성공적인 로마 국가는 다음의 기초를 두었다. 1. 부계가족 2. 농업 그리고 동물 길들이기 3. 인구의 집중 도시 4. 사유재산과 토지 5. 노예제도 시민의 여러 계급 6. 약하고 뒤떨어진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시 조직한 것 7. 길과 분명한 영토 8. 친히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길을 잘 닦아놨죠? 예, 지금 예. 아니 누가? 로마 로마가. 아, 사람들 얘기하는 아, 거예요. 길을 잘 닦아놔서 근데 뭐 남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 어디서 반란이 생기면은 빨리 군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 반란이 생긴 곳까지 군대가 가는데 뭐 한 달 넘어 걸린다니까 이러면 반란이 자꾸 커져가지고 예, 진압을 아, 못하게 됐다. 음, 진압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빨리 보내야 되니까 길을 닦은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음, 로마 사람들이 성질로 보면은 기술로 보면은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돌을 잘 닦았다 그래요. 음, 그래서 줄리아 시자가 브리타니를 침공했을 때도 거기 있던 켈트 족속이 강 건너서 도망갔는데 그쪽 강가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다 구경하는데 거길 정복하느라고 엔지니어를 데려다가 그 강에다가 침목 이런 걸로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 A 프레임처럼 이런 식으로 예, 각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 위에 널빤지를 놓고 음, 어, 군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리, 음, 다리를 놓고. 예. 그러니까 다들 도망갔지. 예. 무슨, 근데 그, 나중에 또 후퇴할 때는 어, 그 다리가 적한테 쓰일 수 있으니까 얼른 다시 또 나무를 뽑아가지고 뭐, 부숴버렸어. 예. 근데 뭐 첫 번에 갔을 때는 첫 번에 처음 브리타니아 저기 줄리아 시자 갔을 때는 헛수고만 했고, 예, 예. 런던이라고 어, 론디니움이라고 그러죠. 론디니움을 내는 그 어, 도시, 도시가 아니고 본부, 군대 본부, 본부, 도시. 사령부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그게 런던이라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었죠. 음. 그래서 런던이라는 도시를 만든 사람은 줄리아스 시저예요. 영국 사람이 예, 아니고. 그 뮤지엄에 갔는데 런던 근처에 있는 라이스라는 동네에 뮤지엄에 가니 딱 술을 놔가지고 아프리테라는 술을 딱 놔가지고는 그 히스토리를 쫙 전시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그 런던이라는 도시를 그 처음 들었어요. 나는 영국 사람이 지은 줄 알았더니 로마가 지었다고 도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음. 파리는 그 내 친구 누구냐, 장 피에르 네. 라파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번 안내해줘서 가봤는데 그 파리시 안에 그 앰피시어터 네. 그 원형극장이라고 네. 그러죠. 원형극장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반원 같은데 반원 또는 이게 뭐 타원형으로 좌석들이 자리들이 만들어져 있죠. 예, 요즘에 뭐 큰 스테디움 가면은 네. 가운데 동그랗게 네.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뭐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네. 타원형으로 돼 있죠. 이 프레임 모양 자체가. 그리고 그 좌석은 맨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서 어, 타원형으로 의자들이 배열돼 있죠. 네. 예, 그거 전부 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로마 사람들 아니 뭐, 그 원조는 크레테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크레테에 가면 크노소스 팰리스의 그 타원형 그 극장, 극장이 있어요. 그렇군요. 폼페이에 가도 있고 음, 크노소스 팰리스에 있던가 폼페이에 있고 크노소스 팰리스가 아니라 델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본 지가 오래됐구나. 델피가 옛날 델피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델피에 가면 아주 오래전에 만든 원형극장 예, 터가 남아있다.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로마 문명에서 가장 큰 약점이자 그 제국이 궁극에 멸망하게 된 한 가지 요인은 21살의 남자아이를 해방하고 무조건 여자아이를 풀어놓은 조치, 자유롭고 진취적이라고 생각된 조치였는데 여자아이는 자신이 고르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집을 나가서 나라에서 부도덕하게 될 자유가 있었다. 사회에 끼친 해악은 이 개혁 자체만 아니라 오히려 그 조치를 갑자기 널리 채택한 그 방법에 있었다. 로마의 멸망은 한 국가가 너무 빨리 확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부에서 타락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가리킨다. 초기의 국가는 영토의 결속을 위하여 혈통의 유대가 줄어들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족 연맹은 정복으로 보통 견고하게 되었다. 모든 하찮은 투쟁과 집단의 차이를 초월하는 통치권이 참 국가의 특징이지만 아직도 많은 계급과 카스트가 옛 시절의 시족과 부족들의 잔재로서 후일의 국가 조직에 남아있다. 나중에 나타난 영토를 가진 큰 국가들은 같은 핏줄을 가진 그보다 작은 이 시족 집단들과 오랫동안 쓰라린 투쟁을 겪었고, 부족 정부는 가족과 국가 권한 사이에 가치 있는 과도기인 것이 판명되었다. 후일의 많은 시족이 무역과 기타 산업 조합으로부터 생겨났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는 어, 여자들만 여자들이 방탕해서 예, 망했다는 얘기인데 예, 여자들만이 아니고 남자 귀족들이 자식을 낳을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같이 지내야 되는데 남자는 정복하느라고 어디 전쟁터에 가 예, 있고 예, 어 그리고 남 여자들은 집안에서 뭐 오지도 않은 남자 기다릴 수 없고 그러니까 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예. 그,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들하고 음, 만나서 아이를 만들고, 그 그러든지 로마라는 그 아,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거기도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나. 그래서 나라가 빨리 경제 발전이 빨리 너무 빨리 음, 되고 돈이 많이 생겨서 자꾸 전에는 가난해서 생각도 못 했는데 자꾸 음, 부정한 짓을 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컨트롤 못 하는 거에 음, 자제를 못 하니까 오래 안 간다는 얘기죠. 예. 한국도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산업조합은 이게 이걸 이런 걸 길드라고 그러죠. 예, 예를 들면 페인팅하는 길드에서는 마스터가 몇 명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그 마스터들만 제자들을 기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도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독립시켜주고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생긴 길드는 그 변호사 계급 왜냐하면 맨날 뭐 저 싸우니까 싸움을 예, 해결하느라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제일 유명한 길드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골드스미스라든가 그 예, 돈을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어, 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금세공하는데 예, 금세공하는 길도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그거 보면은 벤베누토 첼리니라는 예, 사람이 쓴 책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어요. 한글로 번역된 걸 읽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서 기가 막히게 예, 잘 만든 물건인 줄 알았어요. 아, 그 솔트 쉐이커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금세공을 했는데 벤베누토 첼리라는 사람이 그걸 해서 그걸 자랑하는 책을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내가 궁금했다고. 아, 근데, 근데 비엔나에 직접 가가지고 그걸 예, 솔트 쉐이커
예. 아니, 만들기는 물론 잘 만들었어. 옛날에 한 그것도, 거, 어, 기구가 없었는데, 그죠? 기구가 없는데, 예. 음, 근데 그거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 중국 사람들이 옥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 옥을 조각한 거를 옥기라고 그래요. 예. 그릇 예. 기자라고 그러나? 예. 옥기하고 그 벤베누토 첼리니가 만든 거. 만든 예. 그 금세공한 솔트 쉐이커, 예. 소금 뿌리는 예.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 여신이 하나 있고, 뭐 남자가 몸을 막 비틀고 이렇게 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밥 먹을 때 어. 소금을 뿌릴 필요가 있으니까, 아, 예, 소금 뿌리는 그걸로 만들었다고요, 소금, 조각을. salt and pepper 이거를 예. 테이블 위에 어. 놓잖아요. 근데 그 salt shaker를 어. 그렇게 만들어 좀 놨다고. 근데 너무 내가 형편없었어요. 내가 책에서 읽은 거 그 자식 자랑만 되게 하고 뭐 좀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그게 제일 유명해요. 그 당시 예. 그만큼 만든 예.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옷기도 그렇죠. 요즘에는 중국 어. 사람들이 어. counterfeit 그 가짜 옷기 응. 아니 가짜란 말이 복사 복사품. 가짜란 예. 거는 좀 말이 지나친데 이게 앤티크를, 진짜라고 자기네들이 앤티크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가짜로. everybody knows it's a counterfeit. 어, 근데 그 뭐 옥새 같은 거 이런 거 옥으로 만든 거 보면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지금 만든 거. 그 그렇지. 모조품이 아니, 훨씬 더 싸요. 지금은 임금이 올라가지고 임금이 올라서 좀 더 비싸겠죠. 대강대강 해치워 아, 덩치만 옥 덩어리만 크고 이 조각한 아, 선은 토박하다고 아, 요즘에 만든 거는. 요즘은, 근데 우리가 산 거는 2000년대 초기에 예, 샀으니까 공을 들여가지고 예. 노력을 들여서 아, 잘 잘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가짜 만드는 회사들이 음, 중국에 널려 있어요. 음, 수공하는 사람들. 수공하는 사람들이. 근데 음, 전부 그 기계에 음. 덴티스트리 쓰는 거 있죠. 예, 이빨 덴티스트리 가는 거. 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마 그 손잡이 끝에 예, 그 빙빙 돌아가는 예, 톱날 같은 게 있을 예, 거예요. 그걸로 어, 아주 정교하게 그렇죠. 갈아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빨을 그 청기하게 가는 그렇지. 그걸로 했으니, 똑같은 걸 쓰는 예, 것 아주 같아요. 잘 만들었어. 그리고 컨시스턴시도 그 질감도 옥이나 어, 비슷할 거라고. 예, 어, 아무튼, 하여튼 그런 금세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또 길드가 있고 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물감 들이는 사람 텍스타일 길드가 있고 도자기 만드는, 그다음에 그런 길드가 한 20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어,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마스터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막 싸움이 생기고 어, 네가 그래서 잘하니 내가 잘하니 그런 싸움이. 그래서 그 길드 중에서 그걸 길드를 확장해요. 음, 확장해서 나온 새로 인가를 받은 길드가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겨나요. 어, 서양 사회에 물론 공자님은 뭐 대학이라는 책을 썼다. 뭐 그거는 크게 배운다 그런 뜻이죠. 따슈에 크게 음, 배우는 길이다. 근데 서양에서 얘기하는 유니버시티를 중국 사람들이 대학이라고 아, 번역을 한 거지. 공자님 있을 때 대학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아, 대학은 그래서 아,
누구냐? 볼로냐 대학에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나? 했겠죠. 예, 볼로냐 대학에 세미나를 가서 어, 음,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음. 유럽 대학에서 제일 처음이래. 아, 딴 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대학 그 사람들보다 이태리보다 대학을 더 빨리 세운 나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대학이라는 제도가 그때부터 번져 그때 같은, 나가기 아, 시작한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볼로냐 아, 대학 거기서 컨퍼런스도 열고 우리 소사이티에서 예, 컨퍼런스도 열고 그랬는데 아 그냥 이 강의실 가면 사방에 이렇게 그림들이 벽화들이 예.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게 증명하는 건가요? 아니 그럼, 이 미국에는 대학은 네모난 건물을 아, 세워놨지 거기에 어떤 페인팅 이런 게 없잖아요. 아, 그 벽 자체에 페인팅이 있었단 벽 말이야. 자체에 벽화가 있다고. 아, 아니면은 어디냐 어디 밀라노가 가면은 감옥이 자기 된 건가요? 아, 페인팅을 이렇게 아, 프레임 넣어가지고 아, 사방에 걸어놨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티 카운슬 미팅이 있으면은 음, 그런 방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실에 음, 그 유명한 화가들 그림이 그냥 뭐 열댓 개씩 이렇게 걸려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점잖게 아, 그 정장을 하고 가야 되겠네. 그런 정장하고 옷을. 점잖게 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음, 왜 반대하는 거 얘기하고 이렇게 엄숙하게 회의를 음, 진행하더라고. 나는 그 사진 찍느라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가. 어, 어, 살펴보지 못했어요. 아니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당신 나가셔 이런 소리 못하고 나는 그 그림들이 좋아서 아, 사진을 아, 찍었는데 그 분위기가 참 좋아요. 예, 이게 한국 국회도 예. 그 국회 안에 그 사방에 거기다가 벽화들을 좀 많이 그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 어, 김홍도의 그림 뭐 그런 거 그렇지. 있어야 그런 되겠네.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와서 그 토론하는 사람들도 막 예, 멱살 잡고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런, 계란 던지고 예, 이게 예, 창피한 개판 싸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점잖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예,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그렇죠. 얘기지. 예, 싸우는 것도 이유가 물론 있긴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거 봤어요. 그럼 내가, 그 다음은요. 유명한 화가들 그림을 이렇게 거기다 우리가, 걸어놓고 그랬더라고. 근데 파리에 가보면 레스토랑도 그 좋은 그림이 벽화로 남아있는 레스토랑, 선장화 이런 거 있더라고요. 파리에 파리 파리 그때 장볼이 데리고 간 낭피엘 장피에르가 장피에르가 아니고 저 유란시아 트러스티 아 조지 듀퐁이 디퐁 아, 갔잖아요. 레스토랑에 가도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장을 하고 갈 수밖에 없어. 예, 그래요. 음, 근데 프랑스에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게 서울이 더 살기 좋다 그러네 파리보다. 예, 이 파리도 옛날 이름은 루텐시아예요. 텐시아. 루테시아. 루테시아가 나중에 파리 로마 음.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은 루테시아. 아, 이것도 로마가 지어졌군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파리를 불렀는데 음, 원래 도시가 있었다 그래요. 원래 도시가 아, 있는데 이름을 아마 바꿨든지 예, 그랬겠죠.
나중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름을 파리로 바꿨겠죠. 음, 나는 같이 따라가도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무역과 산업조합이라는 거는 길들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현대의 대학 조직도 이 길드에서 생겨났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아까 예, 22절에서요. 예, 그 여자들이 부도덕하게 되었다는 게 예, 결국은 예. 여러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나라 망하는 길인가요? 아, 좋은 질문이다. 자식을 이어받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놈들은 전쟁터에 가서 다 죽고, 예, 마누라하고 자식을 낳지 않았고, 또 집에 있던 부인은, 마누라 예, 부인은 딴 놈하고, 시시한 그냥 에, 딴 놈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 다음 세대 가서 질이 떨어지는, 질이 떨어져, 예, 질이, 진보적인 사람이 피가 반으로 줄어드는 예,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네. 그거를 한 세대가 아니고, 여러 한 번, 세대가 한 25년 정도 되는데, 예, 1세기를 4세대라고 그러면은 예. 300, 처음 100년, 300년이 지나면서부터 망조가 가득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잘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누구냐,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 사람은 철학자인 황제였죠.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가, 서기 160년부터 180년까지 해먹었는데, 그, 그때 벌써 줄리아 시저가 있을 때는 은전을 풀었잖아요. 예, 은이 많아서. 예. 근데 은의 함량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올려줘야 되겠고, 아, 은은 없고 그러니까 그 은전이 아니고 동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실제 어, 은 함량이 아우렐리스 황제가 됐을 때는 은 함량이 100%에서 5%, 10%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음, 원래는 로마 군인의 봉급이 1세기에는 음. 225 디나리아이, 아, 250 디나리아이, 이렇게 225, sorry, 225 디나리아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군인들은 자꾸 봉급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음, 그다음에 정복지의 땅을 나눠달라고 그래서, 제대한 사람, 그걸, 에보카투스, 복수로는 에보카티, 음. 제대 군인한테 정복지의 땅을 나눠줘요. 어, 그리고 그래, 돈을 자꾸 올려줘야 파퓰레해지니까 원의 함량을 막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만든 거야. 300년이 되니까 300년 초가 되니까 어, 예,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아, 예,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저기 Germanic tribe, 음, 게르만 족속들 여기 음, 영토에 들어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살 땅을 좀 달라는 음. 게르만 족속하고 아틸라. 그다음에 봉급이 많이 안 오르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서 로마 군인이 처음에는 100%였다가
저기 이민족이 섞이는 거네. 이민족이 자꾸 자기네 로마 장군들이 가서 이런 사고로 저런 사고로 죽으니까 응, 외국 멀시너리를 갖다 모집해요. 그래서 게르만족 속의 사람들이 대거 그 로마 군대에 편입이 됐어요. 네. 근데 이 편입된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90%가 응, 넘는데 이 사람들한테 야 게르만 족속들이 여기 넘어 들어오지 들어오나. 않도록 지켜라.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나. 자기네 선조가 게르마니에 다 같은 같은 놈인데 놈인데. 하나는 로마 군인이고 하나는 게르만 어, 양쪽으로. 예. 족속에 엉클 여기서 뭐 해? 그러면 야 임마 나 저기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는데 눈 감아줘라. 아, 그렇군요. 막 섞여. 그러니까 그냥 그 전선이 금방 무너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먹어버렸어요. 400년대 초에 정복을 해봐요. 알라릭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 먹어치우고, 알라리, 음, 예. 이 게르만족이,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전부 돈 문제예요. 이게 왜 돈 문제냐? 로마 사람들이 중국 비단을 너무 좋아해서 무역 적자가 났는데 그 무역 적자를 금을 유출을 시켰고, 음, 무역 적자가 생겨서 금과 은을 내보내서 할 수 없이 로마에서 쓰는 데나리온 뭐 이런 화폐들의 그 순은양이 또는 동, 음, 양의 순도가 확 아, 떨어져 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아우렐리스 황제의 아들이 뭐, 세베르스 코마두스인가 뭐, 예, 멍텅구리, 아, 아, 멍텅구리가 이어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돈 값어치가 확 떨어졌고, 음, 그래서 로마 군인을 그만, 숫자를 음, 늘리는 걸 그만뒀어요. 음, 그래서 정복당했고, 음, 로마가 망한 다음에 금 생산을 멈춰요. 아, 그리고 금 생산이 800년 뒤에 453년에 음, 467년에 sorry 476년에 서기 음, 476년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 뭐 지킬 필요도 없죠. 로마 군인이 뭐야 필요해요. 돈만 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금 생산을 멈춰요. 음, 476년서부터 예, 800년 동안. 예, 그래서 1200한 20년대인가 1250년대에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음, 플로린이라는 그 말을 for the first time in 900 years, 음, 900년 만에 처음으로 금돈을 찍어요. 그게 플로린이에요. 아, 왜냐하면 플로렌스가 그 비단하고 텍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잔뜩 벌었어요. 그래서 네, 돈 버는 거를 전부 금덩어리로 받으니까 음, 음, 돈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끝까지 가고, 그래서 음, 르네상스라는 게 돈 때문에 아, 시작이 되는 거라. 르네상스가, 그 금이 하도 많아서. 아, 그, 경제학 레슨을 받았네요. 예, 근데 여기, 여- 예, 여기 있잖아요. 예, 이지영 선생님이 예, 질문하는 거기에 아, 상세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에 자기 집 로마, 거기는 똑똑한 남자들이었고, 뭐, 집에서 부리던
그런 사람들의 남자들이 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여자가 아무하거나 결혼해가지고 그렇다고 전선까지 여자를 가져갈 수, 데려갈 수 없죠. 마차에다가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약점이 잡혀서 예. 금방 진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전쟁 도중에는 집에 와서 아이 낳을 시간이 휴가를 받고 없었네요. 그래야 되는데 예. 결국은 이게 돈 문제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돼버렸네. 자식을 못 낳고 자식을 어, 낳아도 잡탕 예. 똑똑한 아이를 못 낳는 똑똑한 것처럼 아이들이 못 낳고 그러니까 세대가 100년이 지나면서 전부 100년마다 아마 퀄리티가 많이 예, 떨어졌을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양자 습관, 양자 양자 관습이 많이 생기죠. 똑똑한 놈을 자기 양자로 삼는데, 삼아서 대를 잇는 거. 그 배너 아, 무슨 영화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 그런 게 나왔죠. 나오는구나. 양자를 삼아가지고 예. 대를 이었다. 근데 뭐 그게 바이러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라는 음, 그 영화에 또 그게 나오잖아요. 똑똑한 그 남자가 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딴 사람의 아이를 이만큼 베고 있잖아요. 음. 이 사람 성질이 세니까 이 여자가 자기 줄 거라 생각해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렇겠다 그리고 생각해서. 글라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에는 바로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우레리우스 어, 바보 황제의 아들이 어, 거기에 나오고 코모도스가, 코마도스. 근데 그 큰 딸이 똑똑해가지고 걔가 아들이었으면 그러는데 여기 이게 문제들이 나오고 음. 있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그걸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요. 그래도 서양 문화 발달에 그 기초가 될 만큼 오랫동안 예, 로마 사람들이 해먹었어요. 그래서 서양 세계는 그 예, 여기 뿌리가 50% 이상이 로마에 있다. 그렇군요.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국가의 통합에 실패하는 것은 유럽에서 중세의 봉건주의처럼 통치 방법이 국가 이전의 조건으로 후퇴하게 만든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영토를 가진 국가들은 멸망했고 작은 성 집단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생겼으며 시족과 부족 단계의 발전이 다시 나타났다. 비슷한 준 국가들이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가 진화에서 후퇴는 아니다. 다수가 미래 국가의 초기 핵심이다. 예, 여기 로마가 그 제국을 통합했는데 그게 결국 망했죠. 예. 예. 그래서 국가 이전 조건으로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이태리 보면은 이 시티 스테이트들이 옛날 그리스 시대처럼 음, 시리 스테이트 도시 단위로 국가가 생겨요. 도시 중심에 왕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파머들, 농사꾼들을 어, 지배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밀라노 어, 무역하고 피사도 무역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플로렌스는 비단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텍스타일은 어디 영국에서 예, 브리타니아에서 가져다가 그거를 뭐 천으로 짜가지고 예, 다시 팔아먹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낸게요. 요새 플로렌스가 돈을 많이 낸게서 부자 도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제일 베니스하고 두 개, 어, 큰 도시 국가가 네. 생겨가지고 베니, 이 플로렌스는 메디치가가 당분간 예, 몇, 몇백 년 동안 어, 경제권을 쥐었죠. 이 사람들이 바티칸 음, 로마 교황
로마의 교황도 두세 명 나왔을 거예요. 세 명인가 나왔는데, 분명 아니에요. 최소한도 두 명이에요. 음, 어, 그리고 바티칸 은행 역할을 하고, 어, 그래서 음, 이 플로렌스의 정부 예산, 플로렌스 정부 예산이 1년에 10만 플로린인데, 그, 음, 조바니 음, 메디치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1453년에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 모슬람한테 넘어가거든요. 예,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예, 그러면서 거기가 제일 부자 동네였는데, 거기서 뭐, 어, 일하던 화가, 마스터들이 이제 짭이 없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음, 사람들을 미켈란젤로. 음, 기용해가지고 르네상스를 시작해요. 르네상스의 메디치가가 르네상스 화가들을 고용하는 데 들어간 돈이 60만 플로리네요. 플로렌스 정부 예산의 6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매개 살렸으니까 매개 그렇겠다. 살렸다고. 근데 밸런스. 지금 한국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을 세워서 50 Chips and Science Act라는 반도체 법안을 만들어서 50 빌리언 달러를 미국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돈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50 빌리언. 예, 근데 삼성이 지금 평택 뭐 그 근방에 단지를 형성하는데 300 빌리언을 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쓰는 돈의 6배를 6배네. 쓰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쯤 가야지. 예. 지금 내 생각에는 이 바이든이 영 잘 못하는데 그렇죠, 말이야. 치졸하게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트럼프한테 이제 많이 공격을 받을 거예요. 왜 공연이 잘 하고 있는 사람 건드려서 음. 한국을 괴롭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방을 행하는 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위기의 문제를 잘, 강한 어, 사람이잖아, 위기에. 예,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 잘 알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 있어. 어, 이거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편으로 갈까? 예,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네. 이거 아, 길어요. 이거 되게 저 재미있는 챕터네요. 네. 요거 좀, 예, 한 대의정죄죄. 15분 정도 더 읽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대의 정치의 진화. 민주주의는 이상이지만 문명의 소산이요, 진화의 소산이 아니다. 천천히 가라. 살펴서 선택하여라.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험 때문이다. 1. 평범의 찬미. 2. 저질이고 무지한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 3. 사회의 진화에서 기본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4. 보통 투표권이 교육받지 않고 게으른 대다수의 손에 있는 위험. 5. 여론의 노예가 되는 것. 대다수가 언제나 옳지는 않다. 예, 이, 모두가, 민주주의 약점은 모두가 투표권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저, 얘기죠. 근데, 나는 무슨 문제에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예. 기권을 한다고 그래. 아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시하지만 아, 근데 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이 문제가 생기죠. 아무한테나 어, 몰라도. 자기가 잘 모르면 아는 사람이 결정하라고 음, 기권을 해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 의견이라든가 무슨 예. 예, 여기 한국 하고 비슷한 게 많네요. 2번, 4번, 예, 5번. 미국도 그래요. 저지르고 무지한 통치자를 택한 것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론은 everybody 모두가 한 표를 갖고 있을 때 누구의 소리가 제일 목소리가 높으냐 따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여기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표를 좀 더 줘라. 그 예. 얘기예요. 예. 게으른 대다수 대다수는 미스테이크를 만드는 거죠. 얻어먹는 처지에 왜 투표권을 줘요? 그렇죠? 보조금을 받는 사람, 음, 푸드 스탬프 받는 사람, 먹을 거를 제대로 못 벌어서 나라에서 먹을 거를 얻어먹는 사람한테는 투표를 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음. 그게 이웃 혹성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는 투표를 예. 한식으로 하잖아. 똑똑하게. 예. 그래서 어, 어, 여, 그 투표 이론에서는 그 board as count라고 그러는데 everybody가 한 표를 가지는 게 아니고 등급을 나눠서 A급은 세 표, B급은 두 표, C급은 한 표, 뭐 이런 식으로 음, 예,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해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서제스트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죠? 이 우리 개인이 책에서. 그런 얘기하면 죽죠. 두드려 맞아요. 근데요,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게으른 대다수 설명하실 때, 예,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잘 모르겠어요. 얼핏 이게 가난하면 투표권도 없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투표권은 하나를 예. 기본적으로 하나를 주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게 누구예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표를 더 주고 그런 얘기예요. 이웃 속 얘기에 응?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디? 이웃 독성 이야기. 아, 이웃 혹성 얘기에 그게 예. 아까. 게으른 대다수 예. 한테 표를 주지 말자가 아니고 모두가 한 표씩 예.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예. 뭔가 좀 더 알 테니까 능력이 더 있는 거잖아요. 환경을 선악과도. 대해서 뭔가 좀 알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표를 더 주자. 또 나라 게으르지 않은 사람, 음, 나라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문 사람한테 표를 더 주자. 네.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웃 혹성 얘기가 3부에 있어요. 요 다음 아, 논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꼭 옳은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체로 너희들보다 낫다. 앞서가는 그런 너희들보다 것 같아. 앞서가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보고 배워라. 그래서 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가 나온 거예요. 챕터? 그런 것 같아요. 예. 질문 더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여론, 일반적 의견은 언제나 사회가 처지게 만들었다. 그렇기는 해도 여론은 값지니 여론이 사회의 진화를 더디게 하지만 문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교육하는 것은 문명을 가속하는 유일하게 안전하고 참된 방법이다. 무력은 잠시 편리할 뿐이고
총알이 투표에게 길을 양보함에 따라서 문화의 성장은 갈수록 더 빨라질 것이다. 여론, 도덕 관습은 사회의 진화와 국가의 발전의 기본적, 근본적 에너지이지만 국가의 가치가 있으려면 여론의 표현은 폭력을 쓰지 않아야 한다. 사회의 진보를 재는 척도는 폭력을 쓰지 않는 표현을 통해서 여론이 개인의 행동과 국가의 규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론이 개인 선거권의 힘을 갖추었을 때 정말로 문명화된 정부가 다가온 것이다. 보통 선거가 사물을 반드시 바르게 결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쁜 일조차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대표한다. 진화는 단숨에 최상급의 완전을 낳지 않지만 오히려 비교가 되고 진보하는 실용적 조정을 낳는다. 끝까지요? 예, 일단 폭력을 쓰지 않고 여론이 항상 오른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일단 지켜야지. 그래요. 인, 거늘목 십자로에서 신호등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 순간 그 케이스에 따라서 빨간불이 와서도 그냥 가도 될지도 모르지만 신호등을 제대로 지켜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렇죠.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폭력을 쓰지 나쁜 일이라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않게. 선거대로 하면 선거 결과 항상 좋게 나오지는 않지만 뭘 잘못하면 또 투표를 또 하면 되니까 아, 결국에는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읽은 부분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예수님 편에 25. 어디쯤인가. 이준 선생님 찾아낼 겁니다. 121편인, 네, 121편에 2장의 8절 할 차례예요. 2장에 2장 8절. 네. 여기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 한 문단 기니까 한 문단만 네. 읽고 얘기하죠.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네. 팔레스타인, 즉 유대인의 왕국이 반독립된 국가로서 살아남은 것은 로마 정부의 대유정책에 그 비결이 있었다. 로마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카라반 길의 서부 종착역뿐 아니라 시리아와 에집트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여행 도로를 계속 장악하기를 바랐다. 레반트에서 로마가 미래에 확장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는 어떤 강대국이라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로마는 바라지 않았다. 술책을 쓰는 정책의 목적은 실루시드의 시리아와 프톨레미의 에집트가 서로 맞서서 다투게 하는 것이었고, 그런 정책은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따로 독립된 국가로 양육하는 것을 필요하게 정책과 에집트의 붕괴, 그리고 파르티아의 강성해지는 힘 앞에 실루시드 왕조가 차츰 쇠약해진 것은 어째서 몇 세대 동안 어, 작고도 힘없는
유대인 무리가 북으로 실루시드 왕조와 남으로 프톨레미 왕조 이 두 나라에 대항하여 독립을 유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설명한다. 둘러싼 강대 민족들의 통치로부터 어쩌다가 얻은 이 자유와 독립을 유대인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야훼가 직접 간섭한 덕분으로 돌렸다.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는 그런 태도는 로마의 압제가 마침내 그 땅에 닥쳤을 때 이를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슬픈 시점에도 유대인은 세상에서 그들이 정치적 사명이 아니라 영적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아니, 이 유대인들이 그 야훼라는 존재를 어떻게 뭐 야훼가 직접 간섭한 덕분으로 돌렸다 이런 형태로 다 스토리를 만들었을까요? 네, 그래요. 원래 이 유대인들 창세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엘로힘. 이건 아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고고한 분,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거는 복수로 표현이 돼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는 야훼를 믿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야훼.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엘로이스트, 엘로주의자라고 그럴까? 음, 엘로힘 신자와 야훼 신자가 두 개의 다른 그룹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야 이게 엘로힘이나 야훼나 이게 다 같은 거다. 음, 이렇게 해서 두 팔을 합치게 돼요. 그래서 엘로이스트가 쓴 글하고 야흐위스트가 야흐위스트는 어, J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독일어로 야훼 하면 J자를 써요. 아마 독일 신학자들이 아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야흐위스트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어, 엘로이스트들이 쓴 글에는 창세기 1, 2, 3장 이런 데 뒤다 보면은 음, 갓이라고 쓴 거는 엘로힘이에요. 음, 히브리 말로 엘로힘 said this, 엘로힘 said that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갓으로 번역하고 야훼파가 어, 부르는 이름은 야훼라고 그러지 않고 Lord God 아니면 그냥 Lord. 그래서 Lord 또는 Lord God이라고 쓴 거는 야훼를 언급하는 거예요. 원래는 두 개가 다른 종파였는데 음. 다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 그냥 합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어, 그게 뜻이 뭐냐? 엘리야라는 건 Elohim is Yahweh라는 말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 두 종파가 합쳐졌다는 걸 얘기해요. 엘리야가 나타날 때에는. 음,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어, 그 각계 격파에서 나눠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은 음, 로마에 항거하려는 생각이 줄어들 것 같아.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싸우게 놔둬요. 예, 또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서로 싸우게 내버려두고 약 올리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어, 취했어. 그래서 적을 분열시키고 정복하는 방법을 썼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왔다시피 에집트하고 시리아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330년경에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 누가 물려봤으니까 그러니까 힘센 놈이 뭐 나눠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장군 네명이서 땅을 갈랐어요. 근데 그중에 큰 덩어리가 시리아하고 에집트였고 요 어, 로마가 무역을 장악하느라고 무역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군대를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적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너무나 크지 않게 되는 거를 크게 되는 걸 로마가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어, 아, 팔레스타인에 그, 헤롯 왕국이 생기는 거를 막지를 않은 거예요. 서로 싸우라고. 싸우라고. 그래서 한 놈이 다른 놈을 한 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아, 너무 커지면은 이스라엘하고 또 싸울 테니까 아, 너무 커지면 이스라엘하고 또 싸워요. 로마에 항거하기 너무 때문에. 커지지 않게 예, 유대인을 길렀다는 얘기죠. 아, 유대인을 죽여버리면은 다른 놈이 더 세져가지고 뭐 로마에 항거하게 되는 거야. 시리아나 아까 어디라 그랬지? 에집트. 이집트. 시리아나 에집트가 팔레스타인을 먹어치우면은 아, 세력이 커져서 로마에 항거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이두미아, 여기는 아직 안 열었네요. 더 질문 예, 있는 건 뭐,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 주세요. 그때 일부 사람 이두미아인 헤롯이 유대인을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가 살던 시절에 유대인은 특별히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았다. 헤롯은 영리하게 로마 통치자들의 비위를 맞춤으로 유대 땅의 유대 땅의 통치권에 손을 넣었다. 헤롯은 히브리아인의 예식 절차에 충실할 것을 공언했으나 낯선 신들을 위하여 여러 신전의 건축을 진행했다. 헤롯과 로마의 지배자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유대인의 세계를 여행하기에 안전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로마 제국 및 조약을 맺은 여러 외국의 먼 구석까지도 하늘나라의 새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이 더욱 침투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헤로스 통치는 또한 히브리 철학과 헬라파 철학의 더욱 섞이는 방향으로 크게 기여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 요, 어, 요 문단 보면은 이게 하늘에서 왜 로마가 이렇게 성하는 걸 내버려 뒀는가? 하도록 성하도록 버려두었는가? 세계를 여행하게 안전하게 만들 거니까. 아, 또 하나는 그리스 사람들이 왜 그 이전에 네. 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만들었는가? 음, 는 한나라 말을 써라. 아, 한나라 말을 어떻게 강제로 법령을 통과할 수도 없고, 네, 그건 결국 경제적으로 해결했죠. 네, 또
돈을 이 세 도시에서 세도시, 페르시아의 세 도시 엑타바나, 엑바타나 발음이 좀 이상하네. 엑바타나, 수사, 페르세폴리스 이 세 도시에서 은을 수사 에타바나, 어, 엑바타나, 엑바타나, 우리 뭐예요? 수사 에바타나, 여러 가지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인의 도시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 세 도시에서 금고를 털어서 은을 온 지중해 뿌리니까 지중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그리스 말을 배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론다닥이 이렇게 지중해 지도를 내려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요리를 위에서 조종한 거. 그거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음, 음. 뭣도 모르고 머리가 터지겠어. 근데 길도 참 잘 닦았죠, 로마가. 예, 지금도 튼튼하게. 예, 튼튼하게. 예. 계속 읽어주세요. 헤롯은 케자리아 항구를 지었고 이것은 팔레스타인을 문명 세계의 교차로로 만드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다.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가 어렸을 때 공사하던 기간에 서기 39년까지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다. 안티파스는 아버지처럼 위대한 건축가였고 중요한 무역 중심 세포리스를 포함하여 갈릴리의 많은 도시를 다시 지었다. 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와 율법 선생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갈릴리는 유대인 지역이기보다 이방에 더 가까웠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음. 이- 여기, 갈, 질문하세요. 그냥 별건 아니고 갈릴리가 그야말로 뭐 총구석이었네 아주. 예, 어, 예, 후진이에요. 예, 보신데, 그러니까, 예. 어, 한국으로 말하면 어디, 충청도? 아니, 충청도보다 박정희 시대에 전라도 사람들은 후진 지역이라 그렇죠. 발전을 잘 못 예, 지켰어요. 나도, 예, 예, 그런 아, 식이에요. 네. 예, 갈릴리 지방이 맨 위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페레아 지방이고, 음, 갈릴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유대 지방이고, 유대 지방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두미아 지방인데, 헤롯이 거기에 촌, 촌 사람이 예, 올라온 거예요. 헤롯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이 천사람이라고요? 예, 그렇지 한국으로 따지면 전라도나 아니면 저기 멀리 제주도 또는 무슨 함경북도 이런데 경북도. 촌 사람이 와서 예, 사투리도 좀 하고 액센트도 있고 아마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존경을 못 받았어요. 헤롯이? 아, 음, 촌뜨기 와서 손띠가 왔어. 우리를 다스린다고 에이 하고 근데, 갈릴리가 어떻게 보면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방 취급했으니까 굉장히 좀 받는 그런 지역 이게, 예, 같이 느껴지네요. 그냥 사마리아보다 조금은 예, 예. 낫다. 뭐 선한 사마라이. 예, 겨우 봐줄 예,
예수님이 참 정도, 이상한 촌에서 태어났군요. 예수님, 네, 갈릴리. 아,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 뭐 좋은 게, 아, 그 나오겠는지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예, 갈라졌잖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갈릴리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갈릴리가, 갈릴리가, 이제 예, 갈릴리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죠, 원래는. 북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솔로몬 사후에 이제 두 개 국가로 갈라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나요? 이게 뭐 멸망을 먼저 당했고 멸망한 게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죠. 아사리아에 당했고 남유다가 이제 그 신바빌로니아인가요? 어디 뭐 예, 거기에 멸망을 바빌론한테 당했고 망했어요. 예, 바빌로니아한테 망했고요. 그러니까 그 먼저 이제 그 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그게 이제 그 저 이방인들 갖다 많이 그 길을 이주를 시킨 것 같은데 그쪽에요. 예, 아, 네, 그러니까 그 그쪽이 이제 그 정통 그 예루살렘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그 이스라엘 쪽에 옛날 이스라엘 쪽에 있던 도시들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약간 좀 정통적이지 않고 예, 유대인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예, 약간 그래, 이방 색채가 나는 예, 예. 그런 예,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예, 그런 거, 예, 예,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음, 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아, 잘 분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여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 예, 다른 것도 속속들이 잘 경험하고 어, 아시고, 어, 예, 아마 저기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이 아마 태어나셨다면은 그 엄청난 율법학자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냥 꼼짝 달싹을 예,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전통에 예. 따라가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뭐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음, 그쵸. 전혀. 자유로웠던 거예요, 예. 그죠? 예. 오케이. 좀 더 읽을까요? 3. 이방인의 형편. 로마 국가의 사회 및 경제 조건은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도 안으로 평화와 번영이 널리 퍼진 것은 미가엘의 수에 적당하였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의 지중해 세계의 사회는 분명히 구분이 된 5계층으로 이루어졌다. 1. 귀족 계급. 돈과 공식 권력을 가진 상류 계급. 특권을 가진 통치 집단. 2. 상업 집단. 거상과 은행가, 무역상, 큰 수입, 수출상, 국제상인. 3. 작은 종류의 계급. 작은 중류 계급. 이 집단은 정말로 작기는 했어도 아주 영향력이 있었고 초대 기독교 교유의 정신적 뼈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교유는 이 집단에게 다양한 기술과 상업을 계속할 것을 권장했다. 유대인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이 이 계급의 상인에 속했다. 4.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 이 집단은 거의 또는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었다. 비록 자유를 자랑스럽게 느꼈지만 노예 노동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상류 계급은 이들이 번식하는 목적 이외에 쓸모없음을 인정하면서 이들을 경멸하였다. 5. 노예. 로마 국가 인구 절반은 노예였고 다수가 우수한 사람이었는데 이, 그들은 빨리 진출해서 자유노동자 그리고 상인들 틈에도 끼었다.
대다수는 평범하거나 아주 열등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5계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귀족 계급은 36개 시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예를 들면 주니아이 그룹이 있고 줄리아의 그룹이 있고 줄리아의 그룹에는 줄리아 시자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36개 시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치 권력이 있는 자는 이 36개 음, 집단에서 뽑아요. 그게 귀족 계급이고 상업 집단은 돈 많이 버는 무역상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자유 노동자 계급이 뭐 빵 만들고 무슨 뭐 네. 풀러 농사 그러니까 짓고, 로마 사람들이 옷을 오래 입으면 냄새 나니까 이걸 빨아야 되는데 예, 사람 오줌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휘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널고 그다음에 깨끗한 물로 빨아요. 깨끗한 물로 빨고 뭐 이런 이렇게 하는데 이 예, 상종이군요. 예, 아주, 그게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돈을 좀 모아서 장사를 예, 장사할 자본을 모은 사람들은 장사하고 물건 팔고 사고 어, 팔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작은 중류 계급이고 이게 음, 막 상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노예 물론 전에도 노예들이 있긴 있었는데 줄리아 시자가 거울 지방 음, 갈리아라고 옛날엔 그랬죠. 갈리아 지방에서 프랑스 사람들을 한 100만 명, 150만 음, 명, 100만 명이 넘게 100만 명 넘게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이 팔아버린 인구 노예들이 다 이 과수원에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들이 노예 노동하고 어, 경쟁이 힘드니까 자유로운 노동자 계급이 자꾸 상인 쪽으로 넘어가요. 장사하고 네, 뭐 머리빗 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쁘죠? 이거 돈 주고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트라지안스 아, 마켓 쇼핑몰 사진을 보여드린 예, 적 있죠? 예. 그런 데 가서 물건 조달하고 예. 예쁜 장식 그런 거를 만들었나? 예. 사람들, 여자들에게 주로 하는 물건을 만들었나 보죠? 그래. 그렇겠지. 그리고 뭐 남자들도 비단 옷을 좋아했다 그러네. 예. 그 남자들도 그 여자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런 걸 사서 좋은 거, 또 구애를 하고 그랬겠죠? 그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금융 유출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예. 멸망한 요인이 되죠. 아, 그래. 오케이, 조금 더 읽지요. 우수한, 우수한 민족들이 노예가 되었어도 노예 제도는 로마의 군사 정복의 특징이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은 무제한이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하층 계급과 이 노예들로 구성되었다. 우수한 노예들은 흔히 임금을 받았고 소득을 저축해서 자유를 살 수 있었다. 해방된 많은 그런 노예는 국가, 교회, 상업계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바로 그런 가능성이 초대 기독교 교회가 이 수정된 형태의 노예 제도를 그토록 부인하게 만들었다. 네, 여기 한국에는 노비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 이조 시대 인구 한 절반 정도 됐다 그러는데, 노예가 어, 하, 70%가 넘었다고 들었던데.
한국에는 노비가 돈 네. 모아서 자유를 살 수 있었나요? 노비가 저 마음이 너그러운 주인은 나중에 노비를 자유롭게 풀어놨잖아요. 한국에. 그러면 그 조선 주인한테 말기에는 그게 예, 그게 가능했는데요. 예, 아마 전쟁 때나 이럴 때 외에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에는. 음, 전쟁 때는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의병이나 뭐 이런 거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이제 노비에서 뭐 해방시켜주고 하는 이런 게 있었던 것 음, 같은데 음, 조선 말기에는 이게 이제 좀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음, 그냥 족보도 사고 무슨 예.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노비들이 그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었죠. 돈만 있으면, 그죠? 돈만 있으면.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귀족도 되고, 그런 일도 예.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주인이라고 해서 노예가 뭔 돈을 뺏어갈 수는 없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주인이 오히려 나한테 여긴 너무 굉장히 가난해져가지고, 합리적이었는가 봐요. 조선시대 같으면 주인이 다 뺏어갈 텐데. 그렇죠. 이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었는가 보네요. 예, 조선 사회 같으면 뭐 노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글쎄, 아니요. 예, 손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선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만화책을 보니까 전부 다 없이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시작이 그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신, 그렇지만 그 조선시대도 그 독립적으로 가족을 노비들도 꾸미고 예. 돈을 어느 정도 좀 소유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예, 예.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것조차 없으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 근데 여기 로마 사회에서 노동자가, 아니, 이, 노예들이 상당히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겠네요. 그리고 예, 지성도도 좀 똑똑해서 지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아까 나왔는데, 예. 예. 상당히 역할을 제법 했을 걸로 느껴집니다. 사회에, 조선시대 노비들은 음. 그 주인집에 들어가서 사는 노비가 있었고, 예. 뭐 송혜성 씨 네, 얘기 오케이. 같이 별도로 음. 이렇게 이제 자기가 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일만 해주는 노비가 있었고, 예. 이렇게 두 네. 가지 계층으로 어. 이렇게 갈려요. 이게 예. 노비. 음. 그러니까 밖에서 나와서 이제 외거노비, 뭐 솔거노비 아, 이렇게 그 명칭을 부르거든요. 이제 기억이 날 거야. 외거노비, 솔거노비는 외고노비? 외고노비. 예, 바깥에서, 예. 외부에 그 거주하는 노비, 솔거노비는 기억, 같이 사는 거고, 이제 전쟁 설고노비. 씨는 상식의 범위가 너무 높습니다. 예, 아니 나 역사를 좋아해서 그냥 아, 그래? 옛날에 배웠던 게 기억에 좀 남아 예. 있는 거죠. 외고노비, 야, 설고노비? 솔건업이 그게 기억이 음. 나네. 음. 아, 난 처음 듣는데. 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서기 1세기의 로마 제국에는 널리 퍼진 사회 문제가 없었다. 민중의 대부분은 그들이 어쩌다 태어난 집단에 자신들이 속한다고 여겼다.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로마 사회의 낮은 계층에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으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했다. 그들은 계급 의식이 없었고 이 계급의 차별이 부당하거나 그릇되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도 억압받는 계급의 곤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진 경제 운동이 아니었다. 아, 여자는 팔레스타인에서 신분의 제한을 받은 것보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더 자유를 누렸지만 유대인이 가족에게 바치는 헌신과 자연스러운 애정은 이방 세계보다 훨씬 나았다. 예,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데보다 더, 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가정에 대한 충성심이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네. 이게 얘기할 게 되게 많을 거 네. 아니? 아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일반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네. 아니면 뭐 구체적인 질문도 좋고. 아, 내가 요즘 공부하는데 여기를 체크 안 해가지고 누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질문이 더 없으면 여기까지만 할래요. 여기까지만 해. 여기 새로 시작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길어져요. 그래도 서론 같은 거는 좀 다음 공부를 생각하게 만드는, 예. 여기 더 읽을래요? 시간이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뭐 예,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뭐 예, 하도록 하죠. 예. 자,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재밌었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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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